미국에서 접종 중인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됐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특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접종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비영리 목적으로 개발돼 큰 관심을 끌었죠. 특히 한국이 대량 계약한 백신이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미국도 일부 이 백신 도입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왜곡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CDC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각종 규제와 가이드라인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트럼프가 지명한 CDC 고위 관료가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과 동떨어진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고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감염자가 급증할 때에도 마스크 착용 규제와 식당 실내 식사 규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했죠. 당시 관료들은 CDC 행정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워싱턴 지역 공립학교가 3월부터는 부분적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등교해서 이루어지는 수업도 교사 대면 수업이 아닌 원격 수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방장애인 법률에 의해 질병이 있거나 나이 많은 교사의 경우 원격 수업을 원할 경우 계속 원격 수업권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교사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등교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은 등교한 아이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클래스 모니터라는 수업 감시원을 뽑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용 백신은 올해 안에 개발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직장의 70% 이상이 아직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심지어 연방정부 관공서는 아직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럼에도 굳이 교육당국에서 서둘러 아이들을 등교시키려 하는 이유 뭘까요? 바로 예산 때문입니다. 당뇨의 권위는 예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갈라지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야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차례 이상 등교 계획을 세웠다가 학부모 반발로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각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코로나 방역 비용 $5를 추가 징수하기도 하고 심지어 양로원에서는 코로나 전보다 청소를 더 자주 해 청소 비용이 오른다며 매월 $1,200의 요금을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 법무부와 금융 소비자 보호 당국에 신고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비용 추가 징수 불만 건수는 510개에 이릅니다. 추가 비용 고지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청구서를 받고 나서야 그 실상을 알게 되죠. 불만이 많은 곳은 주로 미용실, 이발소, 치과, 노인 양로원, 식당 등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정부가 전염병 사태를 이유로 추가적인 비용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상태예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요금 징수가 보편화될 경우 경기 침체 국면에서 물가가 크게 상승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식당연합회 등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더 많은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최대 수용 인원은 50%에서 25%로 제한받고 있어서 추가 비용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음모론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미국인이 많지만 보도해드린 바대로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이런 사정 탓에 백신을 접종하면 약간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크로거는 백신 접종 직원에게 $100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달러 제너럴, 인스타카트, 트레이더 조 등도 조만간 백신 인센티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프로풋볼 NFL 경기장 32곳이 대형 백신 접종 센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NFL은 리그를 끝낸 후 경기장을 백신 접종 센터로 제공하겠다는 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에요.
이미 7곳의 경기장이 센터로 전환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 애리조나 카디널스 경기장을 원격 투어로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백신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아우성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연방당국의 예측 실수로 수십만 개의 백신이 폐기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당국에서 양로원과 장기 요양시설 등의 백신을 과대 배분한 탓인데요. 백신을 해동한 후 유효기간이 짧아 다른 곳으로 빨리 옮겨 접종해야 하는데 긴급 수송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의로 타인에게 옮길 목적으로 믿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다가 기소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의 한 월마트에서 땀냄새 제거 용도의 데오드란트를 혀로 핥던 감염자가 2급 중범죄, 테러 위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법당국은 감염자가 고의로 침을 뱉는 등 진열 상품을 더럽히는 행위를 바이러스 생물학 무기를 전파하는 테러 행위로 간주해 중범죄 기소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서바이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